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새로 구비하게 된 장비 소니 알파 7C 카메라와 DJI RS2라는 짐벌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사용하던 장비가 삼성 NX20이라고 하는 출시된 지는 거의 한 이제 10년쯤 돼가는 것 같아요. 정확한 출시 연도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오래 사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몇 세대, 한 3세대는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오래된 카메라다 보니까 AF 속도도 느리고 또 AF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촬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원격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장비만으로는 원활한 컨텐츠 촬영이나 원격 수업 진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 아주 큰 맘 먹고 좋은 장비들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없어서 테스트 겸 또 앞으로 사용하려면 이제 저 혼자 사용할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도 이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법 안내 영상을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요 소니 알파 7C는 출시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월에 출시가 된 소니의 가장 최신 카메라이고요. 미러리스 카메라이면서 풀프레임 센서를 장착했고요. 또 풀프레임 센서를 장착했지만 크롭 바디에 맞추어서 바디 크기가 제작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작고 가벼운 그런 카메라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 가장 작고 가벼운 카메라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왔습니다. 무조건 작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작은 카메라를 이거저거 액세서리를 붙여가지고 크게 만들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큰 카메라를 작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작게 나왔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소니 카메라는 사실 제가 주력으로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기존에 있었던 카메라들의 좋은 기능은 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AF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고 작지만 아주 알차고 필요한 기능은 다 들어있는 그런 알찬 카메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많이 사용은 안 해봤는데 좀 테스트 촬영만 몇 번 해봤거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메뉴 버튼 누르는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메뉴 버튼이 요 상단 가운데 있는데 보통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왼손 오른손으로 모든 조작을 다 하거든요. 근데 메뉴 버튼을 누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 손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 큰 분들은 이렇게 한 손으로 메뉴 버튼 누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손이 작다 보니까 메뉴 버튼이 한 손으로는 안 눌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눌러야 되는데 또 오른손으로 누르다 보면 왼손으로 누르다 보면 이 뷰파인더를 가리거나 아니면 액정 모니터를 가리게 되는데 또 액정이 터치 모니터다 보니까 누르다가 터치를 의도치 않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메뉴 버튼을 조금만 더 옆으로 옮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추후에 여건이 되면은 카메라에 대한 또 자세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카메라와 짐벌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니 카메라가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자동 모드로 놔도 특별히 설정하는 거 없이도 다 알아서 잘 촬영해 줄 거예요. 촬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요 DJI RS2라는 짐벌도 마찬가지 새로 나온 신제품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로닌 S라는 제품의 후속으로 나온 원핸드 짐벌이지만 큰 DSLR 풀프레임 카메라까지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짐벌입니다. 스펙상으로는 4.5kg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풀프레임 DSLR 카메라가 보통 바디가 1kg 정도, 무거워봐야 1kg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렌즈도 무거워봐야 1kg 정도, 그래서 2kg 정도 무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5kg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충분히 큰 카메라, 무거운 카메라들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짐벌 구성을 보면은요, 이렇게 삼각대 다리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배터리 및 그립입니다. 배터리와 그립은 요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요 배터리만으로 충전이 불가능하고 여기에 본체를 연결해서 본체에서 충전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RS2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충전 단자가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가 하나 들어있고요. 또 이런 플레이트가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조 핸들을 장착하는 파트라고 하는데요. 장착할 수 있을 만한 보조 핸들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아직 사용을 안 해봤어요. 일단 요거는 집어넣고 기본적인 구성으로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케이스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이 아주 구성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기타 액세서리들, 기본 구성 외에도 필요한 액세서리들이 있으면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케이스이고요. 들고 다니기도 상당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짐벌 모터들이 달려있는 본체입니다. 이 본체 보시면은 잠금 장치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잠금과 풀림 이렇게 위치들이 보여지고요.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배터리 그립 부분과 본체 부분을 연결을 해줍니다. 딱 보시면은 원터치로 바로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자 방향만 맞춰서 꾹 하고 꼽아 주시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잠금이 있어서요, 요거를 이제 잠금 쪽으로 돌려주시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그립 부분과 본체 부분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체 부분에 잠금 부분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그립 연결 부분에 잠금 장치 위쪽으로 톡 제껴주시면 이렇게 락이 풀리거든요. 움직임 확인해 주시고, 또 옆쪽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락이 있어서 풀어주시면 이제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락을 풀어주시면 이제 이렇게 총 3부분의 관절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요. 자, 이 배터리 그립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은 LCD 모니터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이 있는 부분이 자기 몸의 바깥쪽에 오도록 이렇게 놓으시는 게 정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놓으신 상태에서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건가 막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관절이 안 움직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인 거거든요. 어느 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이쪽으로는 요만큼밖에 안 움직이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안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놓으시면 돼요. 이것도 안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놔주시면 이게 정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기본 방향 상태에서 다시 락 버튼을 이용해서 요 관절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고정을 해 주시고요. 카메라를 장착할 텐데 짐벌은 초기에 균형을 맞춰서 한번 세팅을 해주면 무게중심이 그 상태에서 계속 일치해야 되겠죠. 갑자기 무게중심이 달라지면 모터에 상당한 무리가 오게 됩니다. 모터에 무리가 오게 되면 미세한 진동이 영상에 그대로 담겨서 깔끔한 품질의 영상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카메라 자체에서 무게중심이 틀어지지 않도록 불필요한 부품들은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스트랩은 짐벌에서 다른 부분에 막 걸려서 불필요한 무리가 온다거나 무게중심이 또 틀려진다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스트랩이 다른 데 걸려서 짐벌이 넘어진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서는 스트랩을 제거해 주시는 게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줌 렌즈거든요. 줌 렌즈 특성상 줌 조작을 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조금씩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통이 들락날락 하다 보면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과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짐벌을 운영할 때는 줌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줌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액세서리가 있기도 한데요. 지금 저희는 그런 액세서리도 없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줌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줌은 내가 촬영하고 싶은 화각을 미리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평균적인 화각인 35mm로 촬영을 한다고 보고요. 35mm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이제 플레이트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플레이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영상용 삼각대에서는 보통 이렇게 큰 플레이트를 쓰고, 사진용 삼각대에서는 이렇게 작은 플레이트를 쓰거든요. 기존에 이제 이런 카메라 말고 자기가 사용하던 플레이트가 있으면 그 플레이트를 그대로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런 사진용 플레이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작은 플레이트를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플레이트를 체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를 보시면은 밑에 약간 파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일자로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플레이트를 체결할 때 약간 홈이 파진 부분부터 집어넣어야 잘 들어가겠죠. 방향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파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장착이 되면 되겠죠. 쏙 밀어주시면 들어가고요. 빠질 때 이게 어딘가에 걸려서 이렇게 안 빠져요. 안 빠질 때는 뒤에 보시면 이 버튼이 하나 있어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벽하게 빠지게 됩니다. 이 버튼이 카메라가 혹시나 떨어져서 나사가 풀렸을 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락이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카메라를 완전히 빼낼 수 있습니다. 체결할 때 이렇게 체결해 주시고요. 이따가 무게중심을 맞추면서 여기 약간씩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일단은 요 레버를 이용해서 꽉 잠궈 주시고 락을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를 체결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쑥 밀어 넣어 주시고요. 어느 정도 밀다 보면 여기 나사산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 레버를 이용하면 스무스하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밸런스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플레이트 체결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 밸런스를 처음에 얼마나 잘 잡느냐가 안정적인 짐벌 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총 3가지 관절이 있다고 했죠. 각각의 관절별로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우선은 제일 위쪽에 있는 관절, 이 부분에 락을 살짝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무게중심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렇게 쑥 내려가죠. 자, 지금은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뒤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무게중심이 앞에 있다면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지금은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줍니다. 플레이트를 앞쪽으로 밀어주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나사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무게중심 그때그때 확인하시면서, 아직 뒤가 살짝 무겁죠. 앞으로 조금 더 보내주면, 자, 지금은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만 확인하지 마시고요. 약간 숙였을 때 그대로 버텨주는지, 이렇게 숙였을 때 그대로 버텨주는지, 약간씩의 각도를 줬을 때 중심을 잃지 않고 버텨주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정도면 균형이 잘 맞았어요. 자, 한 가지 더. 지금은 제가 균형을 맞춰 놓은 상태여서 얘가 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보시면은 요 높낮이를 조절하는 관절은 아니지만 요 관절에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것도 같이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임의대로 중심을 좀 틀어놨거든요. 요 상태에서도 아까 제가 앞뒤로 움직이는 거 중심을 잘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잘 안 맞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앞뒤로 조절하는 중심 처음에 맞췄었는데 이 상태에서 말고 카메라를 이렇게 틀었을 때 이 상태의 중심을 더 먼저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틀었을 때 뚝 떨어지면 뒤가 무거우니까, 뒤쪽이 무거우니까 카메라가 뒤쪽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앞이 무거우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뒤가 무거우니까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자, 뒤쪽이 무거우니까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 그래서 요 락을 해제해 주시면 플레이트 받침대를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뒤가 무거우니까 이걸 앞쪽으로, 위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자, 요게 중심이 맞을 때까지. 자, 아직도 아래쪽이 살짝 무거워요. 아직도 아래쪽이 조금 무겁죠. 자, 지금은 균형이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쪽이 살짝 무거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위쪽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위쪽이 살짝 무거우니까 아래쪽으로 조금만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어느 각도에 놔도, 요 이제 뒤쪽이 조금 무겁긴 하네요. 다시 살짝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균형이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렌즈가 아래쪽이 오도록 놓은 상태에서 요 균형을 먼저 맞춰주고, 요게 완료가 됐으면
완료가 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요 카메라를 똑바로 놨을 때 요 균형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지금 처음에 균형을 맞추고 시작했었는데 요 위아래 균형을 맞추고 나니까 약간 틀어졌죠? 이 상태에서 앞뒤 조정을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앞쪽이 살짝 무거우니까 뒤쪽으로 살짝만 보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이 잘 맞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것도 락을 잠가줍니다. 근데 락을 잠글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락 버튼이 앞뒤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락 버튼의 무게 때문에 또 무게중심이 살짝 틀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 뭐 DJ사가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재질로 만들었겠죠. 무게중심에 크게 영향이 없도록. 근데 영향이 아주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락을 건 이후에, 락을 걸기 전에 균형이 잘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요 방향 이제 중심이 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절이에요. 여기 요 관절 락을 풀어주시고요. 이제 축마다 이름이 있는데 제가 요 축의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앞뒤로 숙이는 걸 틸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틸트 축일 것 같아요. 틸트 축.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요 축이 롤 축이라고 합니다. 롤. 자, 롤 축. 이것도 기존에 제가 맞춰놨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균형이 잘 맞죠? 균형이 맞는 걸로 예를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안 맞는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롤축 균형이 틀린 상태에서는 이렇게 떨어지죠? 오른쪽으로 떨어지니까 오른쪽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줘야 되겠죠? 이것도 락을 풀어준 상태에서 밀어주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셨죠? 제가 밀었는데 확 하고 움직였어요. 이게 아직도 오른쪽이 조금 무겁긴 한데 어느 정도 맞춰가다 보면 무게중심이 좀 어느 정도 맞아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없고 좀 뻑뻑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이고 싶은데 갑자기 확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눈금들도 다 있어서 눈금을 보시면서 이동을 시켜주시면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른쪽, 왼쪽 약간씩 틀어줘도 틀어지지 않고 잘 자세를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롤축도 균형을 맞췄고요. 지금도 락 레버를 제가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락을 잠근 이후에도 균형이 잘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축이 남았어요. 마지막 축은 제가 열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네요. 자, 요 마지막 축은 요것도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펜축일 거예요. 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요 펜축의 균형을 또 맞춰줘야 됩니다. 요것도 지금 균형이 맞아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대충 좀 틀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축은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맞출 수가 없고요. 이제 요걸 균형을 틀어뜨리려면 이 축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축을 바꿔놓고 나면 자, 요 축을 기준으로 보세요.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떨어지죠. 오른쪽이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오른쪽이 무거우니까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왼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락을 안 풀었군요. 락을 풀고 자,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게 잠그지 말고 조금 이동하면서 확인을 할게요. 자, 현 상태에서 놨을 때 어느 정도 균형이 잘 맞네요. 한 번 찍었는데 약간 틀어졌을 때 왼쪽으로 떨어지는 걸 보니까 왼쪽이 조금 무겁나요? 이렇게 놨을 때는 또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걸 보니까 오른쪽이 좀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편리하게 맞추기 위해서 펜축을 맞출 때는 다른 축들을 좀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고정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고정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전체적인 밸런스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 큰 의미는 없는데, 제가 얘네가 막 움직이고 있으면 제가 맞추는 게 조금 번거로워서 다른 축들을 좀 잠가 놓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맞춘 균형이 어느 정도 좀 잘 맞은 것 같긴 하네요. 자, 근데 지금은 축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왼쪽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왼쪽이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갔나봐요. 오른쪽으로 떨어지죠. 이번에는 다시 반대 왼쪽으로 살짝. 자, 이제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살짝 무거운 것 같네요. 왼쪽으로 또 살짝. 여기 눈금을 보시면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맞춰줘야 돼요. 왼쪽이 조금 더 무거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보내보겠습니다. 왼쪽이 아주 살짝 무거운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미세하게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한 번에 많이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계속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균형이 아주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맞추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 하다 보면은 완벽하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버텨주면 나머지는 모터가 잡아줍니다. 모터 힘이 약한 짐벌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한 각도가 나왔을 때 모터가 그 힘을 못 버티고 진동이 크게 생긴다거나 모터에 손상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RS2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힘이 좋은 모터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정도는 충분히 모터 힘으로 잡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세 관절을 모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세 관절을 모두 풀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요. 균형이 다른 축을 맞추면서 한 축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균형이 잘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펜축이 아직 좀 잘 안 맞은 것 같은데. 펜축이 아까도 그랬지만 완벽하게 맞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운용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축이요. 하나도 잠겨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전원을 켜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축이 락이 풀려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켜주셔야 돼요. 잠긴 상태에서 전원을 켜게 되면 모터에 큰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립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있고요. 전원이 켜질 때까지 계속 꾹 눌러주고 계시면, 자, 이제 전원이 켜졌어요. 켜진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잘 맞고는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처음에 초기 기동을 했을 때 모터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해줍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할 수는 없는데 메뉴에 보시면은 처음에 기동을 하게 되면 총 4군데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왼쪽 위에 있는 메뉴를 터치해 주시면 캘리브레이션 시작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에 추가 영상으로 가능하면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터가 부르르 하면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모터의 미세한 부분들을 교정을 해줍니다. 반드시 운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성공 완료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짐벌을 이런 식으로 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원핸드 짐벌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면은 좀 사실 무거워요. 이게 아무리 가장 가벼운 카메라와 짐벌 무게가 한 1.3kg 정도 된대요. 카메라가 암만 가벼워도 렌즈랑 바디랑 합치면 1kg가 넘거든요. 총 한 2kg 정도는 내 손으로 지탱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처음에는 좀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 손으로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보조 핸들이 있다고 했었죠. 보조 핸들을 장착하면 이런 식으로 투핸드로 또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 운용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운용은 뭐 이제 짐벌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